호랑이띠 여러분 반갑습니다. 겉으로는 멋지고 활력 넘치는 인연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할수록 알 수 없는 피로가 쌓이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호랑이띠가 맞닥뜨리는 상극의 인연입니다. 호랑이띠는 기본적으로 기운이 크고 직선적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과감히 움직이며 때로는 주변을 강하게 이끄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존경받지만 반대로 이 강렬한 기운이 특정 띠와 만나면 충돌을 일으킵니다. 상극은 단순히 성격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과 리듬이 어긋나면서 생기는 보이지 않는 불일치입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충, 형, 해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정면으로 부딪히거나 서로 얽히고 혹은 겉으로는 무난하지만 속으로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호랑이띠에게도 이런 상극은 삶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잘 맞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답답함과 불신, 피로가 누적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상극을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차이를 배우고 조율하는 인연으로 받아들일 때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랑이띠와 가장 먼저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극은 원숭이띠입니다. 명리학에서 인과 신은 정면으로 맞서는 충의 관계로 에너지 자체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자주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 조합이 꽤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호랑이는 과감하고 직선적인 성향, 원숭이는 영리하고 재치 있는 기운을 가졌습니다. 호랑이의 추진력과 원숭이의 잔머리와 센스가 만나면 주변에서는 정말 좋은 팀 같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둘 사이엔 보이지 않는 피로가 쌓입니다. 호랑이는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움직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정면 돌파를 택하고 하고 싶은 말은 가리지 않고 뱉습니다. 반면 원숭이는 상황을 비틀어 유연하게 넘기는 쪽을 선호합니다. 직설과 우회, 정면 돌파와 꾀로 풀기, 이 차이가 관계에서 가장 큰 균열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호랑이는 일단 밀어붙이자 문제는 부딪히며 해결한다는 태도인데 원숭이는 굳이 힘들게 갈 필요 있나 돌아가면 방법이 있는데라며 유연하게 접근합니다. 처음엔 상호 보완적인 것 같지만 호랑이 입장에서는 원숭이가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고 원숭이 입장에서는 호랑이가 무모하고 고집불통으로 보입니다. 가정이나 부부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호랑이는 하고 싶은 말을 바로 꺼내고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유머나 농담으로 돌려 말하거나 때로는 침묵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호랑이는 이게 불성실하게 느껴지고 원숭이는 호랑이의 직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싸움은 피하려 하지만 결국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재정관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호랑이는 대범하게 투자하거나 큰 지출을 감행하는 반면 원숭이는 잔돈까지 따져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보완된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저렇게까지 소심하지? 왜 저렇게 막 쓰지? 라는 불만이 쌓여 신뢰에 금이 갑니다. 이충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갈등이 곧바로 드러나고 반복될수록 소모가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잠깐의 다툼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대체로 한쪽이 상대를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고치려 들면서 문제가 커집니다.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서로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호랑이는 원숭이의 꾀와 유연함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원숭이는 호랑이의 돌파력이 없으면 일이 제자리 걸음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 밀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부딪히면 충돌이 커지지만 일정한 간격을 두면 오히려 신선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돈 문제는 반드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호랑이의 대범함과 원숭이의 효율성을 조율하지 않으면 갈등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호랑이와 원숭이는 정면으로 부딪히며 서로의 기운을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그러나 이 충의 관계가 반드시 불운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배움의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원숭이 덕분에 유연함을 배우고 원숭이는 호랑이 덕분에 과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띠와 또 다른 상극은 뱀띠입니다. 인과 사가 형이 관계에 해당하며 얽히고 묶이며 피로가 누적되는 조합으로 풀이됩니다. 처음에는 호랑이의 활기와 뱀띠의 지혜가 잘 맞아 보입니다. 호랑이는 거침없이 나아가고 뱀띠는 신중하게 분석하며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조합은 무거워지고 의무와 책임이 서로를 올가매는 구조로 바뀝니다. 호랑이는 앞으로 가자라고 외치지만 뱀띠는 잠깐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멈추게 합니다. 짧은 순간에는 서로 균형을 잡아주지만 반복되면 호랑이는 답답함을 느끼고 뱀띠는 무모함에 지칩니다. 가정에서는 생활 태도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호랑이는 과감한 소비와 빠른 결정을 내리지만 뱀띠는 꼼꼼하고 느리게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잘 보완된다 싶다가도 점점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맞지? 라는 불만으로 바뀝니다. 직장에서는 주도권 다툼이 문제입니다. 호랑이는 큰 그림과 방향을 주도하려 하고 뱀띠는 세부와 안전을 강조하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둘 다 물러서지 않으니 결국 책임과 의무만 늘어나고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 형 관계의 무서운 점은 갈등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부담과 긴장이 쌓입니다. 작은 문제도 쉽게 잊히지 않고 오래 남아 결국 어느 날 폭발하듯 터집니다. 해법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 큰 방향을, 누가 세부를 담당할지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무거운 약속은 줄이고 작은 단위의 합의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분업하는 태도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호랑이와 뱀은 묶이고 얽히며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의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뱀 덕분에 신중함을 배우고 뱀은 호랑이 덕분에 과감함을 배웁니다. 무거움을 풀어내려는 노력이 두 띠 모두에게 성장의 길을 열어줍니다. 마지막 상극은 돼지띠입니다. 인과 해는 해의 관계에 해당하여 겉으로는 무난하지만 내면에서 감정적 상처가 쌓이는 조합입니다. 처음에는 호랑이와 돼지가 꽤 잘 맞습니다. 호랑이의 추진력과 돼지의 온화함이 만나면 활발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관계는 다른 방식의 피로를 만들어냅니다. 돼지는 배려심이 많고 온화하지만 동시에 솔직한 감정 표현을 잘 못합니다. 호랑이는 직설적으로 말하고 감정을 바로 드러내는데 돼지는 그 직설에 깊이 상처를 입습니다. 반대로 돼지가 불만을 속으로만 쌓으면 호랑이는 왜 말을 안 하느냐며 답답함을 느낍니다. 겉보기에는 큰 다툼이 없지만 마음속에는 금이 가기 쉽습니다. 가정에서는 작은 말실수나 약속 문제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호랑이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인데 돼지는 오래 마음에 담아두고 결국 신뢰가 무너집니다. 직장에서도 유사합니다. 호랑이가 빠른 결정과 직설적 대화를 원하지만 돼지는 돌려 말하거나 피하려 하기 때문에 호랑이는 무책임하게 느끼고 돼지는 압박감을 받습니다. 해 관계의 특징은 보이지 않게 쌓이다가 어느 순간 터진다는 점입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고 겉으론 아무 문제 없는 듯 보여도 내면에서는 멀어집니다. 해법은 신뢰를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오해가 생기면 즉시 풀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의 화법 차이를 이해하고 말의 방식에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가지 상극을 모두 돌아보면 각기 다른 양상으로 호랑이띠의 기운을 소모합니다. 원숭이는 정면 충돌로 빠르게 소모시키고 뱀은 얽히며 무겁게 만들고 돼지는 속으로 상처를 쌓게 합니다.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결국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극은 부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대비하면 오히려 배움과 성장이 됩니다. 호랑이는 원숭이에게서 유연함을 배우고 뱀에게서 신중함을 배우며 돼지에게서 따뜻함과 배려를 배웁니다. 상극은 우리를 괴롭히는 인연이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알면 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